얼마 전 중국 CATL에서 소듐이온 배터리의 상용화를 발표했는데요. 당시 시연한 영상을 보면 전기자동차가 충돌한 상황을 가정하여 배터리를 여러 방향에서 압력을 가하여 찌그러뜨리거나 전동 드릴로 배터리가 완전히 관통되도록 구멍을 내거나 혹은 전기톱을 사용하여 배터리를 반으로 절단해도 폭발은커녕 연기만 조금 나는 정도에 그치며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전구의 불을 밝히고 있듯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과장된 영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10명 정도의 인력과 장비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쇼킹한 시연도 1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터리를 고온의 토치로 가열하여 배터리 일부분을 태워버리더라도 여전히 폭발은커녕 정상 작동하는 시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죽의 장막에 가려진 비밀도 아니고 이미 발표된 조각조각의 기술들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아 사용한 기술의 집합체이며 제 채널에서 이미 2년 전에 예고한 CATL이 사용할 기술에서 오히려 조금 못 미치는 성능을 낼 따름입니다. 오늘 그 비밀과 이것이 2차전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시연에서 사용한 흔히들 과장해서 부르는 소금 배터리, 정확하게는 소듐이온 배터리의 기본적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은 소듐이온 2차전지 제조를 막 끝냈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완전히 방전된 상태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양극재가 있고 그 위에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 접촉을 막아주는 분리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막 상부에는 구리나 알루미늄 재질의 방막 형태의 금속 포일로 된 집 전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배터리 내부는 액체 상태의 전해액이 셀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상태에서는 음극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패시브한 역할을 하는 분리막을 생략하고 대신 전해액이 셀 내부에 가득 채워진 상태를 보겠습니다. 충전 상태에서는 애니메이션에서 보듯이 붉은색으로 나타낸 소듐 메탈 음극체가 집 전체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전 중에 집 전판 표면에 형성되는 소듐 메탈은 마치 전기도금 과정과도 아주 흡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양극재층과 용액 중에 녹아있는 소듐이온이 집전판으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소듐 금속으로 환원되면서 방막에 소듐 메탈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음극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렇게 전기도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듐 메탈 음극이 형성되는 것을 self-forming anode, 즉 스스로 형성되는 음극이라고 그럴듯하게 부르고 있지만 이런 기술은 이미 삼성의 리튬이온 전고체 전지에서도 이미 사용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들이 시연한 소듐이온 배터리의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가장 많이 집중한 것은 바로 액체 전해액의 조성입니다. 고온의 열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폭발성이 높은 기존 리튬이온 전지에서 사용하던 전해액 조성의 상당 부분을 갈아치운 것인데요. 첫째로는 고온 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소 원자를 포함한 전해액을 사용한 것으로 특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듐이온 배터리의 저온 특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고온 특성이 열악했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여 70도의 고온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택한 불소 계열의 전해액 사용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스웨덴의 upsala 대학에서 최근 발표한 방식은 불소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보론 계열의 첨가제를 사용하여 유사한 효과를 얻었으며 2023년에는 중국의 후단 대학에서 영하 70도부터 영상 130도까지 사용 가능하면서도 사이클 라이프까지 긴 소듐이온 배터리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표한 내용 중에 드릴로 배터리에 구멍을 내거나 톱으로 절단을 내더라도 폭발은커녕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배터리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건 역시 이미 CATL의 시연이 있기 전인 2021년에 중국의 후단 대학과 호주의 울렁공 대학의 공동 연구에 의하여 발표된 내용입니다.
아니 더 자극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방식은 화재 폭발 위험성이 있는 전해액에 Fire Retardant, 즉 난연제 분자를 첨가한 것입니다. 난연제라는 물질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산불 진화 때 불을 끄거나 확산하지 못하게 비행기에서 뿌려주는 물질, 혹은 가정에서 소파나 커튼이 불이 잘 붙지 못하도록 할 때 원단에 화학물질로 처리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액체 전해액 조성을 소듐 메탈과 반응성이 낮으면서도 화재를 억제하는 성분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들이 여러 시도를 통해서 찾아낸 전해액은 이들 논문에서 보듯이 기존의 전해액과는 다르게 토치로 전해액에 불을 붙이더라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해액 조성으로 파우치 형태의 소듐이온 배터리를 제작한 후 배터리를 고온의 토치로 태우더라도 배터리를 보호하는 알루미늄 포일이 시꺼멓게 녹아내릴 뿐 여전히 배터리는 정상 작동하면서 전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실 앞서 소개한 소듐이온 배터리에 난연제를 첨가해서 화재 위험성을 대폭 낮춘 논문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수많은 논문들이 난연제를 배터리 내부에 집어넣어서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CATL에서 시연한 폭발하지 않는 소듐이온 배터리 내부에는 이런 개념의 난연 특성이 강화된 전해액을 최적화 과정을 거쳐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ATL이 터지지 않는 소듐이온 배터리 시연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을 사용했다고 예상되는데요. 이 기술의 정체는 바로 한 달 전에 공개된 그들의 특허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음극 집 전체 표면에 소듐이온 전도도가 액체 전해질에 버금가는 고분자 코팅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특허에서 보면 그럴듯하게 장황한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 역시 몇 년 전부터 학계에서 이미 알려지기 시작한 기술이며 많은 논문들이 퍼블리시된 기술이지 CATL의 고유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2021년 인도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CMC라는 바인더 고분자의 카복실릭 게이를 소듐이온으로 치환시키고 그 고분자에 나이트레이트 이온을 첨가하면 고분자 필름에서의 소듐이온 전도도는 액체 전해액에서의 전도도와 맞먹는 10의 만의 3승대의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충전 과정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집 전체 표면에 소듐이온 전도도가 높은 고분자가 1에서 2 마이크론 정도의 두께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 형성된 고분자막의 기계적 강도는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는 붓어채지만 소듐이온은 높은 전도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막을 투과할 수 있게 됩니다. 충전을 시작하면 집 전체와 고분자 사이에 소듐 메탈이 전기 도금하듯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고분자는 소듐 메탈이 균일하게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CATL의 특허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한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 형성된 고분자 보호막은 기계적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소듐 메탈 음극과 양극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 내부에서 고분자 분리막뿐 아니라 이렇게 형성된 소듐이온 전도성 고분자 보호막이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막는 이중 안전장치 작용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들이 시연한 폭발하지 않는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추측됩니다. 이렇듯이 CATL이 이번 소듐이온 배터리에 사용한 기술은 이미 논문에 알려진 기술들을 조금씩 변형하여 최적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알려진 기술들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합한 기술일 뿐입니다. 왜 중국이 소듐이온 배터리를 대한민국에 앞서 먼저 출시할 수 있었는지, 아니 왜 대한민국 배터리 3사는 소듐이온 배터리의 개발 움직임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는지 할 말은 많지만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